자, 2장 분할과 분류는 이제 다 끝났고 학생들이 자가점검 문제 한 번씩 보고 이렇게 내용이 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자, 3장 공간 영역 필터링에 대해서 이번 주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영어로는 스페이셜 도메인 필터링이라고 되어 있고, 뭐 학생들이 영어로 된 글을 읽을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참고해서 알아두도록 하고, 이번 장에서 해야 될 거 내용 중에 일부 순위 필터링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필터링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필터에 사용하는 이유 픽셀의 모양과 크기가 이 공간 영역 필터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간 영역 필터링에서의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해요. 글자가 좀 애매하게 쓰여 있네요. 자, 공간 영역 필터링, 공간 필터링 연산을 보면은, 자, 이문 연산이라고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픽셀 값이 픽셀 자신의 값과 이웃한 픽셀 값을 포함한 계산 결과를 도출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엣지만 나오나? 전체가 나오나? 엣지만 나오는구나. 얘는 복사하고 그게 없겠죠. 자, 이게 원래 영상, 얘가 필터링 후 영상이라고 하면은, 자, A, B, C, D, E, F, G, H, I.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이 영상을 영상 처리해서 이 영상으로 만드는데 과연 이 프라임, 그쵸? 영상 처리한 영상의 가운데 픽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프라임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 원래 값 2와 이 주변 값을 이용해서 이 프라임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주변 값, 자기 자신과 주변 값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계산에 이용해서 이 프라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값을. 여기서 이 주변 값, 자기 자신을 포함한 주변 값,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주변 값들을 이웃한 픽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한 픽셀. 그러니까 A, B, C, D, F, G, H, I가 이제 이웃한 픽셀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연산은 영상 처리에서 영상 강화에 속하고, 영상 분석에서 준비 단계 또는 전처리 연산에서도 이용되는데, 뭐 이 얘기는 뭐 크게 의미가 없고, 자, 이렇게 공간 필터링 연산에서 보면은 이제 가장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순위 필터링 하고, 그 다음에 좀 복잡한 거
컨볼루션 필터링. 그 다음에 이제 방식을 하나 말고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을 계산법을 이용해서 할 때는 하이브리드 필터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간 필터링 연산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 나오는 그 순위 필터링, 이게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기능을 주긴 해요. 자, 순위 필터링은 뭐 영어로 랭크 필터라고 하는데, 자, 얘는 픽셀 값, 그레이 밸류, 흑백 영상의 경우에 그레이 밸류죠. 픽셀 값에 따라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자기 자신과, 여기가 이 그림에서 같은 경우에 M과 그 주변 값, 여기서는 이제 주변 한 칸 벗어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 그래서 M과 주변 값들의, 그쵸? 이 값을,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순서를. 그런 다음에 이제, 자, 그런 다음에 이 M 값을, 새로운 영상, 여기서 이제 이 왼쪽 그림을 필터링해서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여기 이 위치에 M 값은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나뉘는데,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일게요. 이거를, 자, 보면은, 얘는 이렇게 하니까 좀 불편하긴 해요. 방법이 없잖아. 그렇죠. 가령 숫자를 써봅시다. 예를 들어, 5, 픽셀 값이 3, 1, 7, 2, 4, 9, 10, 15. 이런 식으로 9개의 픽셀인데, 자, 그러면은 요게 들어가는 값. 자, 공간 영역 필터링은 자기 자신과 이후 픽셀들을 이용해서 이제 필터링을 하는데, 요게 들어가는 값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건데, 우선 순위 필터링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숫자가 여기서 제일 높은 게 뭐죠? 15죠. 제일 높은 애가 15.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0. 그 다음에 9, 7, 5, 4, 3, 2, 1. 이렇게 되어 있죠.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은, 이거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순위 필터링에서 순위란 이렇게 값을 큰 순서대로 아니면 낮은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순서를 매기는 거. 자, 여기서 제일 큰 값은 15죠. 15죠. 그 다음 제일 작은 값은 1. 자, 지금 이게 숫자가 9개가 있으니까 중간 값은, 그러니까 순서상 중간인 애는 5번이죠. 5등인 얘가 뭐냐, 미디언. 자, 중간 값이란 얘기예요. 미디언이란 얘기가. 그래서 여기서 중간 값은 5예요. 5. 중간 값은 5. 최대 값은 15. 그 다음에 최저 값은 1. 이렇게.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이런데, 예를 들어 얘가 3이다. 1 대신 3이다.
그러면은 자 3하고 3은 둘이 순위를 못 매기죠. 먹일 수가 없으니까 공동 몇 등이 되는 건 아니고 같은 숫자니까는 1이 사라지고, 자 3은 어느 게 순위가 높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래 값이 2로 변하죠. 이렇게 그 값이 같을 경우에는 크게 순서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동일한 값을 그냥 연속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매기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자 여기 물음표 자리에 들어오는 값은 자 중간값 필터를 이용할 때는 뭐가 되죠? 5가 되죠. 중간값 필터에서는 5가 되고, 자 최대값 필터에서는 15가 되고, 최소값 필터에서는 지금 바꾼 값을 이용하면 2가 되겠죠. 그럼 영역 필터는 뭐냐? 영역 필터는 1 빼기 이게 9지? 영역 필터는 1 빼기 9 값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15에서 2를 빼니까 13이 되는 거예요. 영역 필터는 13. 그래서 지금 여기 나열한 이 값들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순위 필터라고 하는 거예요. 순위 필터. 관심 영역 픽셀이 관심 픽셀 주변에 이웃 픽셀을 포함한 명한 값에 필터링을 단순히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이후에 이제 중간 값을 사용하는 거는 이제 중간값 필터, 최대값을 사용하는 거는 최대값 필터, 최소값을 사용하는 거는 최소값 필터, 그 다음에 영역 필터는 이렇게 최대하고 최소의 차이를 이용하는 게 영역 필터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고생을 왜 하느냐? 그쵸? 순서도 매기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 매길 필요는 없어요. 컴퓨터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데, 하다못해 그 뭐지? 일반적인 그 액션 영상은 한 픽셀 수가 한 1000만 개 정도 된다고 내가 얘기했죠. 1000만 개 정도 되는 거를 순서 매길라 그러면 죽지. 사람이 하면 죽어. 대신 이제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내용이 뭔지를 알면 돼. 이 내용들이 뭔지.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순위 필터에서 제일 이제 많이 이용되는 게 중간값 필터예요. 나머지는 거의 이용하지 않아. 중간값 필터인데, 중간값 필터가 어떤 효과를 보이냐면 이게 매우 단순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필터예요. 영상의 나머지 픽셀 값보다 매우 높거나 낮은 값들이 있는 잡음으로 인해 영상이 혼탁해졌을 때 유용하다. 이웃한 픽셀 값에 비해 극단적인 값을 순차 정렬하는 중간 값으로 대체한다. 과도한 블러링 없이 잡음 픽셀을 제거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건 1차원으로 표현한 건데, 그 픽셀 4개 값이 2, 8, 6, 13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 자 얘를 순서를 먹여 봅시다. 제일 높은 게 80, 6, 3, 2 이렇게 돼 있죠. 순서를 매기면은, 자 순서를 매길 때, 자 얘를 이제 다시 4개의 값으로 필터링을 한다. 다시 필터링을 한다. 얘를 중간값 필터를 이용해서 필터링을 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물론 필터 탭의 개수를 정하긴 하겠지만, 우리 통상적인 이제 편하게 자기 자신과 좌우 픽셀을 이용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용해서 필터링을 하는데 이 세 개의 값 중에 중간 값만 이제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맨 왼쪽에 2 같은 경우에는 2번 값 같은 경우에 필터링을 할 때 보통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가상적으로 왼쪽에 2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80이 되죠. 80. 그럼 80을 순서를 매기면 82가 되죠. 그 다음에 그럼 3개 중에 중간은 2등이죠. 2등. 2번을 쓰는 거야. 2등을 여기 2 쓰고. 그 다음 두 번째 86은 86이니까 중간 2등에는 6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86, 3이니까 중간 값은 또 다시 6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6, 3, 3이니까 중간 값은 3이 돼요. 그러면은 3이 2663으로 변환이 돼요. 이게 미디엄 필터링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2663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그림에서 어떤 효과를 보이느냐 하면은 치워야 되겠다. 자, 현재 이 그림은 깨끗하죠. 깨끗한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 그림이 이렇게 이 그림이 이렇게 지저분한 그림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타겟은 원래 목표는 이제 이렇게 지저분한 그림이 목표예요. 자, 이런 그림이 있어. 이런 그림이 있는데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 자, 여기 보면은, 자,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를 저 아래로 당기자. 좀 작게 할까? 너무 많으면은 보기 힘드니까. 자, 여기 픽셀 값들이 이렇게 들쭉날쭉이게 되게 들쭉날쭉거려요. 이래서 피사체는 이런 밋밋한 피사체인데 이제 픽셀 값이 이렇게 들쭉날쭉거려. 이러면은 영상이 이렇게 지저분해 보여요. 근데 자, 여기 간단하게 필터에서 이 그림에 대해서 필터에서 여기 있는 미디언 이라는 필터가 여기 있어요. 미디언을 딱 누르면은 자, 이 그림이 어떻게 되죠? 방금 전에 비해서 한층 더 깨끗하죠. 비교를 해봐요. 이 2개짜리 너무 크고 하나짜리 하자. 2개짜리 너무 많이 번져 보이니까. 자, 이 그림하고 보면은 그림이 학생들이 보기엔 어때요? 자, 이 그림은 막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래 뿌려놓은 듯한 느낌이 든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림은 모래를 뿌려놓은 듯한 그런 아주 지저분한 그림이 돼요. 근데 단순하게, 그런데 이제 매우 단순한 미디엄 필터,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배운 거 미디엄 필터를 이용하면은 이 그림이 이렇게 변해요. 훨씬 더 부드럽게 변하죠.
그래서 이 상태 미디엄 필터를 적용하면 이렇게 그림이 훨씬 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봅시다. 자, 위에 거는 아까 그 전에 잡음이 심한 그림에서의 이 위치에서의 프로파일이고, 아래 거는 이제 미디엄 필터링을 적용한 다음에 프로파일인데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럽게 보이죠.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뭉개지면서 부드럽게 보여요. 이렇게 해서 매우 단순하지만은 이렇게 그림을 개선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들면은, 자, 오리지널 그림이 이거예요. 물론 이거에 비해서 이 그림은 여전히 지저분해요. 자, 재밌는 잡음이 있어요. 여기 프로세스에서 노이즈에서 솔트앤페퍼. 솔트앤페퍼는 뭐냐면 검은색하고 하얀색이 섞여 있는 그런 잡음이에요. 이 그림에 솔트앤페퍼를 뿌리면은, 자, 그림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변하는 그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자, 이런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첨가했던 이 노이즈는 뭐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 뭐 노이즈를 뿌려놓은 거라 그 잡음의 값이 좀 연속적인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추가한 솔트앤페퍼는 잡음의 값이 어떻게 되냐면 극단적인 값이에요. 매우 하얗거나 매우 검었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를 그려보면은 여기 걸려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튀거나 극단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훅 꺼지거나 이런 식의 잡음들이에요. 저것들이 솔트앤페퍼. 그런데 이 솔트앤페퍼에 이제 미디언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미디언 필터를 적용하면은, 내가 이걸 선택했나? 미디언 필터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림이 솔트앤페퍼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잡음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미디언 필터를 이용하면은 그림 경계면이 살짝 이제 뭉개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경계면이 살짝 아주 조금 뭉개지는 경향이 있는데 크게 이제 그 눈에 띄진 않아요. 지금 이런 솔트앤페퍼 노이즈의 경우 이렇게 드라마틱한 이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파일을 다시 그려보면은, 자, 이 프로파일이 이렇게 부드럽고 깔끔한 프로파일로 이렇게 나타나요. 이 부분은 그거네. 이 부분은 여기 배 모서리 부분인가 보네. 이렇게 잠깐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런 중간값 필터가 이런 솔트앤페퍼 잡으면은 매우 강력하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미디엄 필터는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미디엄 필터는 실사용이 되게 많이 이용되고 있고, 미디엄 필터를 이용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잡음을 넣어서 그림을 저하시킨 다음에 미디엄 필터를 이용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미디엄 필터의 효과. 자, 그럼 미디엄 필터의 효과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미디엄 필터가 필요할 때는 미디엄 필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그림, 여긴 그림들이 워낙 깨끗한 그림들이 많아서,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 뭐 아주 깨끗하지는 않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아주 깨끗하진 않아. 아주 깨끗하진 않는데, 자, 그림을 복사를 해서 이미지에서 듀플리케이트 하면 복사가 되죠. 자,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좀 더 이제 잡음이 제거된 왼쪽 그림에 비해서 여러분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잡음이 많이 제거가 돼 있어요. 훨씬 더 이 오른쪽 그림이 부드럽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살짝 이제 뭉개지는 경향이 있어요. 미디엄 필터를 이용하면은 살짝 가령 여기 봅시다. 이게 헷갈려. 이게 가운데로 도망가서 이게 여기에서 가운데쯤이겠지. 자, 이 부분을 봅시다. 이 부분 여기도 이 부분 왼쪽이 더 선명하죠. 이렇게 미디엄 필터링을 적용하면은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왼쪽에 하얗게 무슨 작은 벌레 같이 이렇게 보이는 패턴들이 오른쪽 그림에선 사라져 보이는데 이런 이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경계면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 아주 작은 피사체의 경계면이나 이런 부분 보면은 살짝 이제 뭉개져 보일 수가 있어요. 살짝 흐려진다는 느낌? 학생들이 보면은 그런 느낌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 잠깐 동안 이제 다뤄본 이제 미디엄 필터링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최대값 필터하고 최소값 필터하고 영역 필터 이거를 보면은 자, 최대값, 최소값, 영역 필터.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은 여기 아주 작게 솔트앤페퍼가 이 영역에 아마 뿌려져 있는 걸로 아마 나타나 있을 건데, 그러면 이 경우에 자, 우리 한번 내가 교재에 있는 그림이 지금 여기 없어서 다른 그림으로 이제 다른 그림을 이용해서 하면은 자, 이런 솔트앤페퍼가 있어요. 자, 최소값 필터는 뭐죠? 최소값 필터는 가장 작은 값만 살려놓는 거죠. 작은 값만. 그 다음 최대값 필터는 이렇게 하얀색 점들 위주로 살려놓고, 그 다음에 물론 이런 잡음이 없는 영역에서는 원래의 값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영역 필터는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자, 한 번씩 얘를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얘는 계속 저쪽 화면에 나타나냐. 자, 우리가 이제 3개를 해볼 거니까 그림 3개를 만들어 봅시다.
자, 이게 오리지널 그림이고, 자, 얘부터 필터링 해봅시다. 자, 최소가 필터 적용을 하면은, 자, 이 그림이 최소가 필터를 적용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작은 값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검은 점이 찍혀 있는 부위에 픽셀의 개수가 늘어나 버려요. 검은 점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 검은 점들이 이렇게 커져요. 검은 점들이 커져. 최소가 필터를 이용하면은. 그럼 최대가 필터는 어때요? 하얀 점들이 커져. 하얀 점들이. 맥시멈 하면은. 자, 이렇게 하얀 점들이 커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영역 필터는 어떻게 될까? 네일 것 같아. 나도 이거 쓸 일이 없어서. 베리언스 맞지? 레인지가 없잖아요. 한차를 볼까? 이미지제에는 지금 그 기능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이걸 것 같아. 일로.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 아까 영역 필터는 그 차이를 나타낸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꼭 이제 영역 필터를 보면은 꼭 여러분 그 파나 혹시, 야, 요즘 학생들 초등학교 때 파나 하냐? 다 안 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 혹시 조각칼로 그 뭐지 고무판 이렇게 깎고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파나처럼 이런 식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영역 필터는 잡음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최소값이나 최대값은 이런 솔텐페퍼 노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취약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장난삼아 이제 우리가 미디엄 필터를 하나 합시다. 자, 원래 그림이 이런데, 솔텐페퍼가 칠해진 잡음이 이제 추가되게 되면은, 굉장히 방금 전에 했던 이렇게 지저분한 그림이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미디엄 필터, 이 그림을 미디엄 필터를 적용하면은, 이 그림이 미디엄 필터를 적용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솔텐페퍼 노이즈가 있을 때 이렇게 미디엄 필터를 적용한 경우 최소가 필터, 최대가 필터, 그 다음에 영역 필터를 적용한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어느 걸 주로 사용할 것 같아요? 어느 거를? 자, 얘네 그림을 이렇게 만들 일이 없죠? 이렇게 만들 일도 없지? 이렇게 만들 일도 없지?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림, 이렇게는 그림을 개선하는 거니까 이렇게는 이 기능은 사용을 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죠. 그래서 잡음이 있는 상태에서 뭐 이것들을 이용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거의 사용할 일이 없어요. 아, 메뉴가 매번 왼쪽으로 가네. 근데 이렇게 깨끗한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깨끗한 그림에 대해서 재밌는 걸 하나 보여줄게. 자, 이 깨끗한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영역 필터를 이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와 같이 경계선만 쭉 뽑아내는 그런 효과도 나타나요. 보면은 이렇게 꼭 이제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초등학생 때 판화를 하는 그 시기에 이걸 했다 그러면은 영상처를 배웠다 이러면은 사진을 가져다가 영역 필터를 탁 씌우면은 아주 훌륭한 판화가 나왔겠죠. 아, 학생들이 초등학생이 아니니까 내가 이걸 알려주는 거야. 그 초등학생이면 이거 그 뭐지 편법을 알려주는 거라서 이거 안 되고, 지금 대학생이니까 내가 판화 시킬 일도 없으니까. 자, 이렇게 이쁘게 판화가 탄생이 되죠. 물론 자, 이 영역 필터를 이용하면 어떤 식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거고, 자,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잠깐 조금 알려주면은, 자, 예를 들어 이 픽셀과 그 이웃 픽셀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픽셀하고 주변, 지금 이 영역은 보면은 거의 픽셀 값이 거의 동일해요. 픽셀 값이 거의 동일해. 거의 동일하니까 예를 들어 뭐 5 이 9개의 픽셀 값이 그림 그리는 게 별로다. 9개의 픽셀 값이 다 똑같아. 그럼 최소 값은 얼마죠? 최소값 5가 되죠. 최대 값은 얘도 5가 되고, 그 다음에 영역 최대 빼기 최소니까 0이 되죠. 자, 이렇게 밋밋한 영역은 최대값이나 최소값한테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책에 있는 그림이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 다. 근데 이제 영역 필터의 경우 이렇게 밋밋한 영역, 왼쪽 그림에서는 이 영역이죠. 이 영역. 밋밋한 영역은 다 0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밋밋한 부분들은 영역 필터를 이용하면 다 사라져 버려요. 이렇게 시꺼멓게 다 0이 되니까, 0은 이 검은색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다 사라지고, 그 다음 자, 이 경계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경계면을 보면은 경계면에서는 값 차이가 있죠. 이런 경계면에서는 값 차이가 있어요. 주변 픽셀하고 자기 값하고 값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영역 필터를 하면 이렇게 경계면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경계면만 사라지고, 물론 잡음 있는 영역은 값 차이가, 잡음이 있는 데랑 바로 옆 픽셀이 없다면 이 값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역 필터에서는 잡음들이 다 여전히 다 살아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내가 그 예를 들어서 혹시 시험에 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도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학생들은 항상 그 착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학생들 보고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좀 길러주려고 이런 걸 좀씩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문제를 낸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 자, 이 그림에서 매우 깨끗한 이 그림을 이용해서 매우 깨끗한 판화와 같은 영상의 그림을 만드시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깨끗한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잡음을 제거해야지. 그치? 우선 그러면 1단계로 미디엄 필터를 적용해서 잡음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판화와 같은 그림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럼 이 그림에다가 뭘 하면 돼? 영역 필터를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판화 같은 그림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배운 걸 이용한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다루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한 번씩 하면서 이걸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림에 대해서. 그래야 이번 교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이런 기능들이 어떤 기능인지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개념적으로. 자, 그래서 책에 보면은 이런 이제 그 실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집에서 이 부분들을 다 해봐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나중에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기억도 안 나고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제 값들, 실습, 예제 문제나 실습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다 집에서 해보도록 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할 거는 이제 이웃 픽셀의 크기와 모양의 영향. 자, 그래서 이제 그 공간 영역 필터링에서는 이제 앞서서 봤듯이 이제 이웃 픽셀들을 이용을 하는데 앞에서는 지금 자, 우리가 m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주변값 여기까지 이용을 했었죠. 근데 자, 지금 정사각형 형태로 우리가 픽셀을 선택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이웃 픽셀이라는 거를 이제 이 그림 같이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픽셀 계산할 때 이렇게 좌우를 이렇게만 선택해서 이웃 픽셀로 정하고 이 5개 값을 이용해서 이 픽셀 값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앞선 거와 같이 이제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픽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마른 목걸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 형태에 따라서 이 픽셀을 어떤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값이 이제 살짝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크기가 큰 필터는 영상을 더 많이 변화시킴. 자, 보면은 이걸 봅시다. 좀 단순한 게 없나?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어느 걸 쓸까? 학생들이 익숙한 거를. 자, 가우시안 블러라고 이게 좀 잡음을 제거하면서 이제 살짝 이제 번지게 하는 건데, 이 시그마 레디우스 부분에 이 레디우스가 뭐냐면 1 하면은 얘처럼 선택하는 거예요. 얘처럼 1 하면 얘처럼 선택하고, 이 숫자를 2를 하게 되면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은 2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원하는 픽셀 값 여기서 2칸,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이웃 픽셀로 잡는 거예요. 물론 얘도 포함이 되고. 그러면은 자, 이 값을 계산하는데 자기 바로 옆에 값들만 계산에 이용하느냐 아니면 이 2칸 요 전체를 다 계산에 이용하느냐의 차이인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2를 냈을 경우에 얘가 이렇게 굉장히 밋밋하게 만들지만은 그 잡음을 제거하는 듯 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번져 보여요.
그럼 1을 냈을 때는 자 번진 정도가 훨씬 줄고 이제 잡음은 조금 아까만큼 억제되진 않았는데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두 개를 한꺼번에 띄울 수 있나 모르겠다. 자, 이 그림을 두 개를 얘가 프로세스가 두 개가 사나 모르겠는데 자, 이 두 그림에 대해서 자, 프로세스가 두 개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 그림에 대해서 1 프로세스하고 어느 걸 한 거지? 얘 맞지? 이 그림에 대해서 프로세스가 두 개 살진 않네. 그러면은 우리가 1을 냈을 때 이 그림과 그 다음에 얘를 프로세스를 주변 픽셀을 크게 잡아서 계산할 때 가령 5 정도로 합시다. 5면은 엄청 큰 거예요. 이러면 어때요? 굉장히 많이 번져 보이죠. 그러니까 요 점을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요 점을 계산하는데 주변 5칸까지 이만큼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만큼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픽셀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니까 결국 이제 이 경계면들이 굉장히 이렇게 모호해질 수가 있어요. 경계면들이 좀 어질어질하네.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튼 이 픽셀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10 이러면은 이렇게 돼버리지. 1 이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간 영역 필터링은 이제 필터 커널의 크기, 얘네 크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필터 크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크게 잡지는 않아요. 보통 크게 잡지 않고 보통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많이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얻는 거 외에 항상 이 필터링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걸 얻으면은 그지 원치 않는 부분을 잃어요.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를 하면은 그렇지 않고 이제 관심 밖의 특성들은 또 잃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중간값 필터의 경우 이 픽셀 내 픽셀 수의 절반보다 많은 픽셀들이 관심 픽셀과 비슷한 명암값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특성이 제거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원래 이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은 이 값을 계산한다고 치면은 주변 값들이 얘랑 어느 정도 유사한 수준에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 값이 아예 나중에 얘가 예를 들어서 이 글자를 작게 쓰는 게 없어 이게 두꺼워 이게 얘가 가령 이제 15고 유난히 밝은 부분이야. 이게 예를 들어 15고 나머지가 유난히 이 픽셀이 원래 피사체의 특징이 이 부분이 굉장히 밝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7, 8, 9, 10, 13, 19, 20 21 이런 식으로 이제 픽셀 그 밝기 값이 이런 분포를 가졌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중간 값이 뭐냐면 이 13이라고 이 13이라고 중간 값이. 그럼 이 15자리가 13으로 대체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럭저럭 이제 큰 차이가 없는데 예를 들어 얘가 5다. 5면은 중간 값이 어느 게 돼요? 이 10이 되겠죠? 중간 값이 10이 돼.
그러면은 이 15 자리에 10이 들어가면은 지금 이 정도 숫자에서 오차에는 굉장히 큰 숫자예요. 이 정도 숫자에서 오차는 굉장히 큰 숫자라서 이게 밝게 자기 특성을 나타나도록 밝은 값이 돼야 되는데 10이 되면은 그렇게 뭐 눈에 띄는 그런 밝은 값이 아닌 게 돼요. 그러면은 이 픽셀 원래 값의 특징이 사라져 버려요. 아까 잡음 제거하는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으로 잡음을 제거할 수 있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 그 특성이 제거되는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미디엄 필터를 아무데나 막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터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그 특징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돼요. 이번 시간은 너무 길게 하니까 우선은 끊고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